모든 소비와 거래 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플랫폼 소비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다면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금싸라기 땅값을 기록 중인 도심에 주차타워 대신 노상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몇 명이나 동의해 줄까요? 지적 자본론의 저자 마사다 무네야키 이야기입니다.ライフスタイルを物マーチャンダイジングで提案したんだね、これは、僕らは物ではなくてイメージなの、この本っていうのはこのライフスタイルのイメージを伝えるでしょ、お客さんで、これがいっぱいあって選べる、ライフスタイルをお客さんが選べる場所を作る。저자는 새로운 개념을 접목한 상업시설과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1983년 츠타야 서점 히라카타점을 연 이후 일본 전국에 1400여 곳의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T포인트 서비스를 출시하여 5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특이한 사업도 있습니다. 2013년에는 사가현 다케오시의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탁받았습니다. 마사다 무네야키의 아이디어와 다케오 시장의 빠른 실천력이 합쳐져서 개관 13개월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방문한 기록을 세우며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자의 아이디어와 철학이 궁금해집니다. 이 책은 서점과 도서관, 상업시설의 변형을 일으킨 동력이 무엇인지, 혁신을 일으킨 저자의 생각과 행동의 밑바탕에는 어떤 철학이 있는지 잘 풀어놓은 글입니다. 책의 부제,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가 말해주듯이 책의 핵심은 디자인입니다.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의 저자 강병규 대표님이 읽어보라며 제게 권한 책입니다. 대표님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사주셨습니다. 마사다 무네야키의 디자인은 제가 알고 있던 디자인과는 좀 다릅니다. 관점과 접근 방법의 차이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사다 무네야키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제안하는 능력입니다. 저자는 디자인을 가시화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념이나 생각의 형태를 부여하여 고객에게 제안하는 작업이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은 결국 제안과 같은 말이라고 강조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제품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능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컵은 물을 담고 접시는 음식을 담고 시계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기능을 만족시킨 제품이 덤으로써 디자인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의 디자인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술가의 그림을 새긴 커피잔과 접시, 금장식을 입힌 유명 브랜드 시계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은 스스로 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디자인은 본질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저자는 두 개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밀봉성이 높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진 텀블러 글라스라면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도록 제안할 수 있어야 하고, 섬세한 의장이 들어간 와인잔이라면 때때로 고급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 책을 추천한 강병규 대표님이 니즈보다는 완치를 완적시키라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필요와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능이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그치지 말고 깊이 숨어있는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디자인, 즉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개념은 디자이너를 위한 정의였다면, 마사다 무네야키는 철저하게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을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를 어떻게 응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점은 기능적으로 책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문학, 철학, 경영, 여행, 베스트셀러 코너 등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서적 자체가 아니라 글이 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 서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서 분류법에 따르지 않고 스토리에 맞춰 전략적으로 진열하였습니다. 파리 여행을 계획하는 독자라면 관광 안내뿐만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 예술품과 프랑스 요리, 유럽의 철학과 문화까지 즐길 수 있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으면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를 고도의 편집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디자인을 왜 제안이라고 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품과 서비스를 들여다볼 때 내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제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의 첫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적을 오프라인 매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일 말입니다.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이라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쉽고 편한 세상에서 서점까지 가는 수고와 발품이 필요할까요? 이때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디자인과 기획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해야 오프라인 매장의 매력을 창출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저자에게는 기획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고민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저자가 찾은 가치는 책을 바로 손에 쥘 수 있는 적시성과 책을 만지고 활자를 볼 수 있는 직접성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편안함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에서 사람을 맞이하는 편안함. 그것은 산들바람이나 따스한 햇빛, 가벼운 소음, 코를 스치는 자스민 향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도심에서 주차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철커덩, 기계의 음이 들리면 주차에 변속기를 고정해두고 이리저리 살피면서 철제빔 사이를 재빠르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주차 타워 이야기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서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다란 가로수가 그들을 만들어 놓은 하얀선에 맞춰 차를 대고 땅에 발을 디디면 화단에 핀 꽃 향기가 저를 반깁니다. 손에 책을 들고 회전문을 나서는 낯선 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책 냄새가 퍼지는 서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동일한 자료를 보고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에 따라 기억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책의 첫 문장입니다. 대담 형식으로 쓴 글에서 저자의 대답은 미지근하였습니다. 저자는 기획을 일의 일부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 속 다른 문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저자는 소비사회가 되면 기업도 돈만으로는 재무자본만 가지고는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이 지적자본이라고 말합니다. 지적자본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회사의 사활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기획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적자본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자본은 어떻게 갖춰지는가? 많이 보고 듣고 읽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 책을 읽었다면 정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 책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개념을 알게 되면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과 디자인이 내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지식이 자본으로 축적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